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사망자만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끔찍한 재해였습니다. 문제는 대지진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훨씬 심각한 초대형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 예상 사상자 수는 무려 30만 명에 이릅니다. 대도시를 위협하는 임박한 대지진은 대지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100년에 한 번 있는 난카이 대지진의 일본은 평소에도 지진이 자주 나던 나라인데 왜 갑자기 대지진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대지진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5분만 투자하시면 쉬운 과학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쉽게 말해서 땅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땅은 가만히 있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움직이는 땅들을 지각판이라고 부릅니다. 지각판들이 움직이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 지각판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지진입니다. 지구는 10개가 넘는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판은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나겠죠. 이렇게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면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본은 하필이면 지각판이 4개나 만나서 지진이 엄청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원래 항상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인데 왜 하필 지금 대지진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본 남부 해역에서 지각판이 만나는 라인을 난카이 트로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양 지각판이 대륙 지각판으로 밀려 들어가는 대규모 섭입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섭입작용 때문에 이 구역에서는 대지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주변 지역에서는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해 왔는데요. 그 역사를 살펴볼까요? 1361년, 1498년, 1605년, 1707년, 1854년,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1944년과 1946년에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100년 후면 2046년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전문가들은 이번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안에 8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 주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슬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지진은 왜 위험한 걸까요?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에 이르는 초강력 지진이었지만 의외로 지진으로 건물이 많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육지에서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건 지진 발생 이후 이어진 해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위치상 난카이 대지진은 육지 가까이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붕괴와 해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지진의 규모와 진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는 진원지와 떨어진 거리와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강도입니다. 반면 진도는 우리가 느끼는 강도입니다. 진원지에서 가까울수록 높은 진도를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규모 5.0짜리 지진이 발생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은 진도 6을 느끼기도 하고 멀리 사는 사람은 진도 2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진도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진도 10이 되면 석조 건물 대부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높은 진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에 건물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일본의 내진 설계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반드시 육지 근처에서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요. 지진의 규모, 위치, 발생 시기 모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진짜로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쉬운 과학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쉽고 유익한 과학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